평양에 무인기가 떴다는 충격적인 보도가 있었죠. 김여정 부부장이 사흘 연속 이 문제를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북한군은 우리를 향해서 완전 사격 준비 태세를 갖췄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일 남북관계 긴장이 고조되고 있어서 오늘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이신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모시고 안보 상황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예, 안녕하세요. 일찍 오셔서 기다리셨는데 제가 명태균 의혹 다루느라고 좀 그러니까 늦었습니다. 너무 심각하던데요. 지금 그 무인기와 사격 준비가 아니라 이 여론조사가 더 심각한 것 같다라는 생각만 아니 들어요. 정치인의 입장에서 보면 네. 정말 여론조사가 예. 살 떨리거든요. 아, 그래요. 예. 이게 저는 이제 당사자였고 네. 여기서 이기느냐 지느냐 몇 프로로 지느냐 이게 바로 여론에 반영되고 또 표심에 반영되니까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론조사를 하는 거를 뭐 예를 들어서 어디 기획으로 여론조사를 한다면 거기에 있는 후보들이 문자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그걸 하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또 명태균 또 여론조사 조작 의혹 건이 터지는 바람에 야 이거는 진짜 대한민국 대통령도 여론 조작을 통해서 될 수 있구나 네. 하는 생각에 좀 씁쓸하죠. 이게 민주당 당원 차원에서도 이 문제는 그냥 넘기기가 어려운 사건인 것 같은데요. 예, 그렇죠. 예. 지금 뭐 2, 3% 홍준표보다 2% 앞서게 해주이소. 60대 더 넣으면 올라가지 윤석열이가 뭐 네. 이런 거예요. 예. 이게 지금 대선 그러니까 그 자체 국민의힘 내부 경선 때는 물론이고 예. 지금 대선 복판에 2월 28일 날 나온 녹취니까 예. 선거 뭐 한 열흘 앞두고 막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무슨 예. 뭐 평이 필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봤을 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느냐 하는 네. 문제로 귀결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하다고 보여지는 거죠. 명태균 씨가 자기가 입을 열면 한 네. 달 안에 하야 또는 탄핵이다. 감당할 수 있겠냐. 이런 데이터들을 다 갖고 있을 거라고 저는 추정이 돼요. 명태균 그렇기 씨가. 때문에 네. 한 달 안에 하야 예. 할 수밖에 없다. 예. 왜곡과 조작이 예. 일어난 걸로 예. 이게 허풍성세가 아니라 실제 관련 증거들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민주당에서 이 문제를 그러면 어떻게 좀 대책회의 같은 것도 하셔야겠습니다. 이게 예, 지금 지난 선거의 정당성이 있는 거냐라는 문제로까지. 그렇죠. 경선 홍준표뿐만 아니라 네. 우리 이재명 대표께서도 예. 결국은 뺏긴 게 이게 사실이면 예. 결국은 조작에 의해서 불법에 의해서 뺏긴 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 0.73% 표차로 예. 예. 바뀐 거 아닙니까, 예. 당락이. 예. 그렇죠. 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당선 무효형이다. 앞서 이제 서영교 의원님께서는 이게 당선 무효형 진짜 이게 예. 너무 심각하니까요. 예. 사실은 이건 상당히 예. 이 지금까지 봐왔던 거에 비하면 예. 비할 데가 없는 예. 그런 거기 때문에 예. 이제야 명태균 그분의 한 얘기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야 탄핵. 하야. 네, 탄핵. 그만큼 자료들을 갖고 있다. 그렇게밖에는 보여지지 않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지금 뭐 21일 날 국회 법사위에 강혜경 씨가 실제로 네. 이 여론 조작에 가담했던 네, 그렇죠. 예. 분인 거죠. 네.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네. 뭐 몇 프로 어떻게 네. 뭐 연령대별 성별로 가중치 줘서 어떻게 네. 만들어 그러면 이분은 실행을 그렇죠. 했던 예. 주체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분이 21일 날 국회 나와서 이 여론 조작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발언을 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네. 하여간 정치권에 엄청난 핵폭탄이 하나 터졌다. 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대선을 뒤돌릴 수 있나요? 쉽지는 않죠. 결국은 네. 하야냐 탄핵이냐. 하야냐 탄핵이냐. 아마 이게 사실로 밝혀진다면 네. 탄핵 가기 전에 하야가 먼저지 않을까 싶습니다. 탄핵 전에 하야가 먼저다. 네. 예. 예. 지금까지는 김건희 여사를 고리로 한
탄핵 네. 이런 발언들이나 움직임이 좀 있었는데요. 네.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결국은 김 여사를 고리로 한 탄핵 네. 이런 논의 자체가 이제 사그라들 수밖에 없고 예. 만일 이게 또 완전한 사실로 밝혀진다면 네. 결국 하야죠. 하야다. 네. 네.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VIP 경로설로 촉발됐던 최혜병 네. 순직 사건과 관련해서 도대체 뭘 어떻게 한 거냐, 임성근 구명 로비가 어떻게 있었던 거냐, 예. 이제 이걸로 막 가다가 명품백 터지고 뭐 이제 도이치모터스 사건 계속 있었는데 급기야 여론 조작까지 나왔다고 하면 이거는 김건희 여사의 문제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자신 스스로도 직접적 당사자가 돼버리는 거기 때문에요. 직접 당사자죠. 예. 예. 그동안은 이채 양명주 예. 뭐 이런 전부 그다음에 뭐 공천 개입 예. 그게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이름은 안 나왔잖아요. 그렇죠. 예, 안 예. 나오고 예. 거기에 이제 뒷배가 윤석열이라는 거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은 이제 이 선장이 윤석열이라는 얘기가 돼버리는 거니까. 그렇죠. 예. 예. 완전히- 오늘 나온 두 개의 단독 기사에 명징하게 윤석열 나옵니다. 예, 예. 윤석열이 홍준표보다 2% 앞서게 해주이소. 예. 명태균 60대 더 나오면 올라가제 윤석열이가. 예. 그러니까 윤석열을 올리기 위해서 이러저러한 여론 그렇죠. 조작 작업이 있었다. 특히나 이제 뭐 홍준표 전 후보와 예. 경선 과정에서 보면 20대가 이제 홍준표 그 후보가 예, 당시 예. 후보가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었잖아요. 예. 그거를 또 왜곡한다라는 게 구체적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뭐 그렇죠. 곱하기를 하고 예, 샘플에 대한 잘 나오는 샘플에 곱하기해서 그래서 2,000개를 만들어라. 예. 야. 아, 참. 야, 그런데 지금 이게 뭐 일단 우리가 대선에 집중을 하지만 대선 전에 경선이 있었고 경선 전에 재보선과 지방선거가 있었고 거기에 관계된 정치인들이 지금 한둘이 아닙니다. 아, 그러니까. 예, 소위 얘기하는 명태균 리스트가 지금 벌써 20명이라는 게 네. 이제 중앙일보인가 동아일보 보도로 나오고 있고 여기서 어디까지 오늘 하태경 또 나왔어요. 네, 새로. 하태경 나왔습니다. 예, 새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 이게 파장이 커질지 알 수가 없는 지경이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들고 민주당은 명태균 씨랑 상관없죠. 글쎄요, 뭐 상관없겠죠. 왜 목소리가 작아지십니까? 아니, 상관없을 거예요. 아니 이분이 다 이렇게 만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혹시라도 설마요. 설마 예. 알겠습니다. 자, 하여간 이 명태균 의혹과 관련해서는 일파만파 파장이 매우 커질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하야다. 의원님 말씀이 굉장히 명징하게 들립니다. 무인기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네. 지난 11일 저녁인데요. 그 네. 북한이 평양 상공에 한국의 무인기가 침투했다 이러면서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삐라도 네. 다 공개를 했어요. 예. 그리고 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완전 사격 준비 태세를 갖췄다고 하고 포문이 쫙 열린 게 오늘 아침 조간신문의 일면 사진 기사로 다 보도가 예. 됐습니다. 지금 상황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북한의 발표를 좀 유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외무성 그 중대 성명으로 먼저 나왔거든요. 네. 이게 두 가지로 읽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김정은 위원장이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적대적 두 국가. 예. 그래서 북한은 당국가 체제거든요. 당이 국가 위에 존재하는. 네. 당국가 체제에서는 사회주의 국가끼리는 당을 통해서 소통하죠. 네. 일반적인 국가 관계는 외무성을 통해서 소통을 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원칙인데요. 이번에 외무성 뜬금없이 외무성 중대 성명으로 나왔어요. 네. 최초 보도가 네. 외무성 중대 성명으로 나왔다라는 건 그만큼 국제 사회에서 우리 이 한국에 예. 도발을 부각시키고 만일 이거에 대해서 대응한다면 정당한 대응이다. 그래서 위험한 겁니다. 예. 그동안은 총참모부나 김여정 담화를 통해서 했지만 이번에 외무성 담화는 그 두 가지. 하나는 이제 한국을 네. 이제 이 특수관계로 보는 게 아니고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잠정적 특수관계로 보는 게 아니고 이제 국가 대 국가로 보는 예. 그런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국제사회에 대한 메시지죠. 네. 그래서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김여정 담화가 나왔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국방성 담화가 나왔죠. 성명이 나왔는데 결국은 다음에 자제 절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한 번 더 이러면 무력으로 맞서겠다. 그리고 그 수단이 포다. 이런 거를 명확히 보여주는 거죠. 그 수단이 포다. 그래서 네. 8개 포병여단의 예. 이제 화력 대기 태세를 유지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북한이 장사정포 동시에 5,700발을 네. 쏘면 불바다. 네, 수도권 불바다 예. 그 얘기가 지금 그 오늘 이제 동아일보 막 나오는데 오늘 아침에 민주당 당 차원에서 안보전략회의 하셔서 금방 오셨다고 했어요. 안보전략회의에서 어떤 논의하셨고 결국은 민주당이 어떤 스탠스를 쥐고 갈 거며 지금을 완전한 위기 상황으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의견의 일치를 본 게 이제 한반도가 그 어느 때보다 위기 상황이다. 예. 물론 합참 국감에서는 이런 질의가 많았어요. 국감 전에 합참 국감 전에 미 전문가들이 한반도가 50년대 이후 가장 전쟁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 놓여 있다. 이런 위기의식을 이제 분석한 기사들이 나오고 보고서가 나오고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위기 관리가 필요한 때가 아니냐. 그랬더니 합참무장 전쟁 가능성 없다. 그러니까 위기 관리가 필요 없다라는 거죠. 참 이게 신원식 안보실장 KBS에 나와서 하는 얘기나 그 다음에 합참의장 군복을 입고 있는 사람 얘기나 정말 정치적으로 놀아나고 있다. 그래서 더 위험하다는 거죠. 예. 근데 그 안 위험해도 항상 위험에 대비 태세를 그럼요. 갖춰야 되는 게 군과 정부 당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위험에 대해서 전쟁 가능성 없어. 그러니까 뭐 위기 관리도 필요 없어. 이런 식의 태도. 그러니까 강대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장 모든 전쟁은요, 시작은 5인과 5판에서 이루어집니다. 저 친구 상대국은 결국은 나는 방어적인 측면에서 이제 군사 훈련을 하지만 이게 내일 쳐들어오는 이런 5인 5판이 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걸 막는 게 채널이거든요. 채널인 거고 지금 채널 열려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유엔사 채널을 제외하고는 열려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서로 양국의 입장이라든지 이런 걸 메시지가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 너 이러면 종말이야. 책임은 다 니네한테 있어. 북한도 마찬가지죠. 그런 상황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라도 채널이 가동된다면 서로 이제 소통을 통해서 오인을 불식시킬 수 있고 전쟁을 막을 수 있고 그다음에 무력 충돌을 막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단계를 넘어서고 끝모를 종말론 남북 종말론만 얘기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피해 당사자는 이제 국민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민주당이라도 나서서 이 상황을 좀 채널을 좀 복원하거나 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점검단이 꾸려진 겁니다. 점검위원회가 꾸려진 거고요. 점검위원회도 이제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들, 그 다음에 국방위원회, 그 다음에 정보위 해서 외교 안보 통일 이쪽 분야의 이제 전문가들로 위원들로 구성이 돼서 지금 위원장은 이제 박지원 원장님 맡고 계시고요. 간사로는 위성락 이 맡고 있어요. 사실은 이제 동맹을 중시하는 분들도 계시고 자주를 중시하는 분들도 계셔요. 그래서 이 적절한 게 이제 맞춰졌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유엔사가 오늘 기사를 보니까 유엔사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돼서 무인기 사건과 관련돼서 정식 조사에 착수했다라는 기사가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유엔사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유엔 사령관이라도 좀 만나서 한반도 평화를 당부해야 되는. 토요일 날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셨고요. 정식으로 제가 이제 보고를 드렸고 왜냐하면 정정 관리, 그 다음에 뭐 대북전단, 오물풍선, 그 다음에 채널을 유지하고 있는 게 전부 유엔사거든요.
말씀을 드렸고, 근데 이제 유엔 사령관 교책이지 않습니까? 교책이고 지금 미국에 계신 걸로 알고 있고 유엔 사령관이. 네. 그래서 빨리 만나고는 싶은데 또 국방부 입장에서는 또 이걸 또 못하게 할 가능성도 높고요. 왜 야당 대표가 유엔 사령관을 만나냐? 네. 그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 오늘도 잠깐 그런 얘기들도 나왔습니다. 예, 나왔는데 예. 구체적으로 결정된 건 아니고요. 예. 추후에 이제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상황 파악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하자. 근데 이제 뭐 어찌 됐든 일당으로서. 네.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고 예.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는 뭔가 조치들이 이루어지고 그 중심에 민주당이 있어야 되는 건 분명한 겁니다. 예. 그 무인기라는 게 사실은 한국에도 왔었잖아요. 네. 대통령실 앞마당까지 무인기가 네. 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굉장히 충격이었는데 이제 평양 상공에 이 무인기를 누가 띄운 거냐? 네. 군 당국에서는 우리는 아니다라고 또 확인도 안 해줍니다. 네. 그럼 확인해줄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누가 무인기를 어떻게 띄워서 평양 상공에 그게 있으며 네. 이것이 실제로 가져올 우리의 안보 불안은 어느 정도라고 봐야 되는지 네. 의원님 견적을 좀 내주십시오. 지금 북한은 기본적으로 보면 뭐 국방 안전 분야 어제 회의를 했더라고요.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주도하고 그다음에 정찰총국장이 이번 사태에 대한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총참모부장이 이 대비태세 네. 군사적 대비태세를 얘기하고 그다음에 군수공업상이 이제 무인기라든지 군사력의 현대화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네. 어찌 보면 김정은 위원장 들어서 최초의 우리로 치면 NSC가 열린 거죠. 그만큼 심각하다라는 걸 들 수 있는데 과연 이게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대북전단이나 오물풍선은 약간 정치적 심리적 네. 수단으로 북한도 활용하고 있고 우리도 대북전단을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매달 탈북단체에서 보내고 있어요. 보내고 있는 제가 이제 국정감사를 통해서 알게 된 건데 매달 보내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군은 이거를 승인해주고 통제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데 방기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주고받는 게 있기 때문에 약간 정치적인 관점으로 북한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번 회의를 통해서 본 게 무인기는 군사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응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게 또 남북이 윤석열 입장에서도 남북 관계가 악화되면 악화될수록 네. 뭔가 얻는 이득이 있겠죠. 네. 마찬가지로 김정은도 남북 관계가 악화되면 악화될수록 뭔가 얻는 게 있겠죠. 우리가 과거에 썼던 적대적 공생 관계 뭐 이런 것들이 좀 유지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예. 무인기라는 게 결국은 우리가 이제 어렴풋이 형체가 나왔는데 삼각형의 형태를 띠고 있고 네. 그 밑에 이제 그 대북전단이 네. 들어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활주로나 짧은 활주로나 그리고 발사대를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200여 킬로를 나가야 보내야 되니까 민간 단체에서 보내기는 좀 어렵다. 민간 단체에서 보내려면 민간 단체 박상학 같은 경우는 얘기를 했죠. 우리가 보낸 적이 없다고. 네. 얘기를 했지만 민간 단체에서 보낼 일이 없다. 그러면 군하고 국정원인가? 예. 이런 생각을 하나 드는 거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북한의 이제 조작 가능성, 도발의 빌미를 삼기 위한 조작 가능성. 네. 뭐 이런 부분도 보여지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용현 장관이 처음에는 그런 적이 없다고 했다가 확인해 줄 수 없다로 바뀌었죠. 네. 사실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 약간의 NCND 층 차원에서의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네. 그럼으로써 이제 더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게 있는 거거든요. 만일 한국에서 보냈다면 군이나 국정원. 예, 국정원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예. 거기에 지원을 받은 민간 단체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그 무인기 성능상 그렇다는 겁니다. 무인기의 성능. 네. 북한의 이제 평양 상공에 떠 있는 무인기 성능이 예. 그러니까 거기까지 200km 정도를 보내야 날아갈 수 되고 있고. 발사대를 이용해야 되고 예. 혹은 이제 짧은 활주로를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게 하나가 있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뭐 이제 이게 또 뭐 북한의 조작이라는 얘기도 안 하고 하다 보니까 물론 조작이라고 하면 사실을 인정하는 꼴이 되니까 네, 네. 못하는 것도 있지만 예. 초기 대응은 나름 잘했어요. 일단 한 번 더 생각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북한이나 우리 한 측이 서로 이제 무력 충돌은 막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한에서는 다음에 네. 라는 니네가 군사적으로 국방부에서 보낸 게 맞아. 하지만 한 번 더 보내면 네. 어떻게 되는지 봐.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그 전단지에 그 북한에 도착한 그 전단지를 네. 보면 그 최고 존엄에 네, 해당하는 뭐 맞아요. 김주혜가 뭐 네. 크리스찬 디올 옷을 입었는데 네. 그거를 뿌옇게 블러 처리해서 처리하고, 네. 공개를 한 걸 보면 실제로 이게 북한에 알려졌을 때 내부에서 어머 저런 사람들이 뭐 명품인지는 잘 알 수 있는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그거를 좀 감안해서 뿌옇게 네. 처리한 거 아니냐. 그래서 북한의 조작 가능성은 없는 거 아니야. 자기들이 뭐 했으면 그거를 그렇게 그런 그림을 그렇죠. 했으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정황을 보면 네. 한 측에서 보낸 게 맞다라는 우리 측이 보낸 게 예, 맞다. 추론이 가능하죠. 가능하다. 가능하지만 그래도 저도 입법부 소속이고 정부의 예. 발표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뭐 얘기하는 거는 옳지 못하고요. 네, 네. 다만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네. 이런 환경적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게 그냥 단순하게 민간 단체에서 보낼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 수준은 아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 중요한 포인트는 그 정부의 상황 관리 아닌가 싶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촉즉발의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게 군과 우리 정부 당국의 역할인 건데 대북전단도 마찬가지고 오물풍선이 몇 차례나 오도록 민간 단체가 이런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특별하게 막지 않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급기야 무인기까지 이제 상황이 번지는 건데 앞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소통이 다 단절된 상태에서 혹여라도 뭐 불이라는 게 뭐 갑자기 팍 작정하고 나는 게 아니라 가을이니까. 성냥불 하나로 이렇게 나는 거지 가을이니까. 않습니까? 가을이니까 네. 산에서 네. 이것도 마찬가지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상황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 거냐. 상황 관리는 저희가 명확히 이번 국감을 통해서 느낀 거지만 네. 안 하고 있습니다. 상황 관리를 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답답한 건데 네. 이제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어요. 네. 남북관계 발전법에 따르면 네. 대북전단을 이제 금지한 게 위헌이다. 하지만 대북전단을 뿌리는 살포하는 거를 승인을 받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지금 네. 현행법상에 항공안전법상에 합참해서 승인을 해주게끔 돼 있거든요. 예. 그럼 이거를 매달 뿌리고 있는데 네. 지금까지 예. 지금 우리 측에서 예, 우리 측에서 매달 뿌리는 거 그래서 매달 뿌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해서 나몰라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네. 위기 관리 상황 관리를 안 하겠다라는 거고요. 야, 제가 얘기한 거는 뭐냐면 합참의장한테도 이야기한 게 일단 위기 상황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고 경찰에 통보해서 과태료를 물리게끔 돼 있지 않냐. 네. 법률상. 네, 한국안전법상. 그 다음에 유엔사, 연합사, 주한미군사 규정에도 그렇게 돼 있지 않냐. 예. 그러면 하고, 예. 그럼 니네가 승인해줘서 날리게 해라. 예. 그러면 되지 않냐. 그리고 철저하게 단속을 하고 막고 네. 이거는 국민의 직접적 피해. 강화도 주민들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요. 접경 지역 주민들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면 국민의 안전 위해 요소이기 때문에 막고 우리가 막았으니 니네가 막아라. 예. 니네도 중단해라. 예. 중단 안 할 시는 우리 뭐 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 예. 그럼 저희들 입장에서도 명분이 서는 거거든요. 그렇죠. 애초에 오물풍선 자체가 김여정 담화에서는 니네 대북전단 쓰레기를 뿌리고 있지 않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맞대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맞대응인지 아닌지는 확인을 해서 우리가 막고 네. 야 우리 안 뿌리니까 니네도 뿌리지 뿌리지 마라. 마. 이게 되잖아요. 근데 지금 사실상 그거를 방기하고 있어, 완전히. 방기하고 있으니까 네.
이 문제가 정말 일촉즉발의 상황 위기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두려움과 공포가 생기는 그러니까 거죠. 이제 유엔사의 기대는 이 한국 정부에 기대야 되는데 유엔사의 이 우리의 운명을 한반도의 운명을 유엔사가 결정.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유엔사라는 게 약간 계륵 같은 존재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매달려야 되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유엔사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학수고대하는 그런 입장이 돼버린 거죠.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이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라 이런 지시를 한 적이 있다. 네, 그때 왔을 때 그랬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드론 사령부가 급하게 창설이 되고. 혹시 드론 사령부에서 보낸 건 아니겠죠? 군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김용현 장관이 법사위 국정감사 도중에 이런 일이 벌어졌고 김용현한테 보고가 안 된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적이 없다고 명확히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네. 군은 아닌 것 같아요. 군은 확실히 아니다. 네. 그러면은 아까 의원님이 군과 국정원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로 추려지는 상황이 되는 거네요. 하여튼 뭐 네. 저희 쪽에서 보냈으면 민간 단체에서 주도적으로 자체적으로 보내기는 어렵다. 민간 단체는 지원이 필요하다. 지원이 필요하다. 어쨌든 큰 국가 권력의 뭐 어떤 보호나 그리고 실력이나 이런 게 담보되지 않는 한 할 수 없는 그렇죠. 행동이다. 이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앞서 신원식 안보실장 말씀하셨는데요. 전직 국방부 장관 아니겠습니까? 네. 북한이 자살을 결심하지 않을 것 같으면 전쟁은 일으키지 못한다라고 확언에 차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국민들은 혹여라도 발생할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에 대해서 걱정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안보실장은 전체적인 걸 봐야죠. 통일, 외교 이런 걸 전체적인 걸 봐야 되는데 너무 경솔했다라는 거고요. 네. 또 하나는 지금 안보실장 입장에서 보면 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예. 그다음에 이스라엘 이스라엘 헤즈볼라로 네. 이어지는 이란까지 가는 이런 전쟁들을 보고도 모르신지 네. 과연 저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내일이라도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참수가 가능하겠어요? 어렵죠. 전쟁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네. 그거는 앞선 전쟁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3일 만에 끝난다고 했어요. 맞아요. 1차 세계대전 빌레름 2세가 뭐라고 그랬어요? 전쟁에 나서는 그 병사들한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낙엽이 지기 전에. 여름이었어요? 네. 낙엽이 지기 전에. 이 표현을 했잖아요. 예. 그럼 기껏해야 한두 달이면 끝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근데 몇 년을 갔습니까? 그리고 몇 천만 명이 죽었어요. 예. 이렇게 이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게 전쟁이 아니다. 그러면 국민들은 죽든 살든 관계없어요. 왜 거기 안보실장을 갖다 놓은 겁니까?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힘에 의한 것도 좋지만 네. 대화, 그다음에 물밑 접촉, 네. 뭐 이런 것들도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게 국가안보실의 역할입니다. 근데 완전 방점을 전쟁에 찍고 이런 호전적 발언을 하고 시원은 하겠죠. 보수들은 막 함성을 지르고 좋아하겠죠. 그러면 일어나면 누가 제일 피해봐요? 예. 아니 눈앞에서 내 자식들이 죽어간다 생각을 해보세요. 러시아 우크라이나만 보더라도. 그러니까. 그걸 누가 감당할 거야? 죽고 나서 다치고 나서 이거를 누가 책임져? 국가가 책임질 수 있어요? 제가 봤을 때 다 망명갑니다. 이런 사람들이 가장 먼저 1순위로 도망가요. 왜? 전쟁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신중하게 저기 약간 흥분하긴 했는데 신중함을 보여야 되고 정말 오로지 국민들만 봐야 된다. 국민들만 바라보기 위해서는 안보실장은 저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개의 경우에는 국방부 장관이 호전적으로 그렇죠. 발언을 하면 네. 외교관 출신인 네. 안보실장이 대체로 그 그렇죠. 내용을 상황 전개를 네. 그렇게 하는 거 아니고 외교적 언사를 통해서 상황을 정리해야 되는데 이거는 안보실장이 국방장관보다 더 세게 그러니까 지금 국방부 장관이면 국방부 장관, 안보실장이면 안보 전부 이게 전쟁하자는 전쟁주의자들이 앉아가지고 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뭐 군에서 평가하기는 전쟁 가능성 없대잖아요.
그 전쟁 가능성 없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데 그 앞서 이제 불안하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쟁은 우연히 발생하는 거지 네. 작정하고 벌이는 일은 그럼요. 아니기 때문에 네. 이게 진짜 큰일이다. 이게 집회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촛불행동이나 이런 데 얘기하면 네. 이제 흥분한 사람이 나오거든요. 과격하게 네. 전략적으로 진압을 하고 그다음에 흥분한 사람이 나오고 거기서 피를 보게 되고 그러면 이제 완전히 감정적으로 가는 거거든요. 맞아요. 마찬가지예요. 전쟁도 네. 똑같거든요. 네. 처음에는 그냥 소총 한두 발 따콩따콩 하다가 내 옆에 동료가 그 소총이 따콩따콩에 맞아서 네. 피를 흘린단 말이에요. 네. 그럼 소총 잡던 거를 M60으로 바꾸고 네. 기관총으로 바꾸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확전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은 계획하에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서로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가 예. 조심하고 예. 우리 조심하면 더 강력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예. 북한에다가. 예. 어? 우리는 이렇게 조심하니까 너희들도 똑바로 해라. 야 똑바로 해. 예. 니네가 한 국가를 이끄는 위원장이야? 예.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똑같이 행동하면 안 되죠. 그래도 민주주의 국가인데. 그러니까요. 네. 이제 그래도 민주주의 국가인데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렇게 그 전쟁광적인 발언들이 막 아무렇지도 않게 막 나오고 그것도 지금 그 안보실장이네 내각의 일원들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아, 국민들이 참 답답하다라는 그래서 생각이 좀 지금 듭니다. 그 빈틈을 한동훈이 뚫고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한동훈이. 그러니까요. 예. 뭐 이런 정치- 얘기 합니다, 의원님. 촛불 집회 때 흥분한 사람 없었다. 경찰 뿌락지만 몇 번 잡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만일에 그런 사태가 예. 벌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런 모든 게 다 감정 그렇습니다. 때문에 예. 이제 절제되던 게 예. 어떤 뭐 피를 본다든지 그렇죠.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 좀 진짜 이 부정의를 보잖아요. 네. 그러면 정의로운 사람들은 내가 나서야 돼. 불의를 보면 못 참는 사람들이 또 나서기 마련. 나서다 보면 이제 예. 완전히 싸움이- 큰 충돌로 예. 가는 거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 지금까지는 뭐 우리 촛불행동이나 이쪽 촛불 제가 대표님하고도 항상 얘기하거든 잘 네. 이렇게 평화로운 시 잘 저쪽에서 아무리 이상한 소리를 해도 우리는 꾹 참고 네. 오로지 윤석열 퇴진에만 올인하자. 네, 네. 그렇죠. 네. 2016년에도 비슷한 광경이 있었는데 현장에 모인 시민들이 네. 그렇게 감정적 대응하지 말라고. 예. 아니, 그게 그러니까- 아직도 생각이 나네요. 그러니까 저희 시민들은 감정적 대응은 안 하죠. 네. 근데 저쪽에서 건들어. 그럴 때가 있죠. 그럴 때 네. 지혜롭게 대응을 해야 네. 되겠다는 네. 생각이 좀 들고. 예, 예. 아이고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이건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관저. 대통령실 그 관저 의혹과 관련해서 너무 기가 막힌 감사원 보고서가 나왔잖아요. 저도 봤는데요. 네. 야, 진짜 국가 각급 그 보안 시설의 공사를 네. 무면허에다가 무자격에다가 이게 서류도 없어요. 없어요. 예. 다 일단 대통령실 이전 결정과 관련된 회의록도 없고요. 그다음에 TF 명단도 없어요. 다 달라고 했는데 네, 없대. 와. 아니 이 말이 됩니까? 그래서 예. 정권이 바뀌면 예. 제가 1순위가 뭐냐? 예. 대통령실 관저입니다. 일수니까. 예, 여기에 관여된 사람들 예. 전부 사법적 처벌을 받아야 된다. 예. 심판을 때 서야 된다. 예. 그래갖고 제가 처음에는 혼자 막 했잖아요. 예. 지금은 다 달려들었어요. 예. 그래서 그 국방위원들이 아니 국방위원도 그렇고 국방위원 중심- 민주당 의원들이 예, 예. 운영위에서도 그렇고 예. 전부 달려들어서 예. 지금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습니다. 처음에는 외롭고 예. 야, 뭐 이런 걸 갖고 해? 예. 그랬는데 뭐 박범계 의원은 또 판사 출신이다 보니까 법률적으로 위법한 행위를 다 꼬집고 예. 뭐 전부 허영 의원도 그렇고 예. 다들 나서서 예. 예, 문제점이 그만큼 많다라는 거죠. 정권 교체되면 1순위가 관저 의혹이다. 네. 여기 관련된 사람들 다 사법 처리 가능성이 높다. 높다. 예. 네. 예. 그러니까요. 지금 감사원 보고서도 사실은 대통령실 굉장히 유리하게 써주려고 애를 썼는데 아이, 그리고 감출 수가 없어. 너무 이전 결정 과정에 대해서는 아예 뭐 거의 예. 뭐 언급을 회피하다시피 했으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뭐 오늘 여론조사 의혹 나왔지만 이거에다가 관저 의혹에다가 네.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싶습니다. 네, 네, 네. 이것들을 다 감당이 가능한 정권인지 네. 어떻게 보세요? 뭐 이승만을 찬양하는 정권이니까 예. 어디론가 가겠죠. 뭐.
오늘 부승찬 의원님의 결론은 하야다. 다른 길이 없다. 하야다. 아니 이게 사실이라면 네. 전제가 있어요. 전제는 네. 여론 조작이 사실이라면 이거는 하야다. 탄핵까지 갈 이유가 그렇게 없다. 시간 끌 일이 아닙니다. 시간 끌 일이 아니다. 네. 네. 그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하야를 했어요. 네. 그러면은 네. 선거를 해야 되잖아요. 아, 그렇죠. 일단은 네. 저 한덕수 총리 체제로 간 상태에서 이제 예. 선거가 이루어지고. 예. 민주당은 준비가 돼 있고. 아니 민주당은 준비가 돼 있죠.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가 많이 되어 있는 예, 의원님과 만났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예.